주말까지 이어질 이번 폭염에 미국인 90% 정도가 노출되고 37도 이상 고열을 견뎌야 하는 인구도 2,2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예보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 참전용사 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수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한 정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폭염이 북동부를 덮치면서 수천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수천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Everything lined up. There was high temperatures, low relative humidity, about 15%. We had the terrain with the, chutes and canyons, and that wind just really kicked it up. 미국 남부 동물원도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북이에게 물을 뿌려주고 원숭이에겐 얼린 포도 등을 베개포에 담아줍니다. Here it's super hot. So if we didn't have all these accommodations for them, they wouldn't survive and thrive here. 폭염은 미국 북동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30도를 넘지 않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등 지역에 35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일찍 방학에 들어가는 등 고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We will be distributing thousands of these cool kits to delivery workers and outdoor laborers working under this summer sun. 미 국립기상청은 주말까지 이어질 이번 폭염에 미국인 90% 정도가 노출되고 37도 이상 고열을 견뎌야 하는 인구도 2,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2,300여 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에서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이날 행사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고령이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례하는 노병.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힘차게 국가를 재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웨슬리 볼린 메모리얼 공원에서는 한국전 74주년, 한미동맹 7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애리조나주 한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과 월남전 파병용사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두 나라의 힘을 합쳐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of your sacrifice, after 70 some years, Korea is such a strong democracy and economic powerhouse in East Asia, and more importantly, we build a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o now Korea and United States is not only working to defend Korea from North Korea, but we go out together around the world.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참전용사들이 각각 호명됐고 한미동맹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평화의 메달이 증정됐습니다. We must thank and honor all Korean War veterans and honor the memory of the 247 brave Arizona heroes who sacrificed their lives during the Korean War. 애리조나주 보훈부는 지난 1969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뒤 미국에 이민 온 정태선 씨에게 미군 참전용사 인증이 들어간 차량 번호판과 면허증을 증정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베테랑스 플레이트를 달고 다니는 한 군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보훈부 관계자는 참전용사 증명 신분증이 발급된 것은 보험과 식료품 할인, 주택융자 등 미군 참전용사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발발 74주년, 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으로 국가를 지켜낸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후 끊임없는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은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이며 양국을 위해 희생한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제도 12주년을 기념하면서 불법 체류인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임시 체류 신분 부여 정책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취업 허가, 추방 방지, 영주권 신청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시행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에 필적하는 가장 큰 이민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들은 추방당하지 않고 취업 허가를 받는 한편 시민권 취득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쟁점인 이민 문제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더욱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대다수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려 최근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거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라틴계 유권자와 진보 진영의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이번 조치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수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11에 걸려온 신고 전화. I was in here getting money out of the ATM and I noticed an elderly lady feeding thousands of dollars into the cryptocurrency machine. And the people on the phone sound like foreigners and they have her like FaceTiming to make sure that she's putting the money in the machine. 수상함을 감지한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주유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니 신고 여성이 있었고 여전히 할머니는 ATM 기계 앞에서 돈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Hello. She's at $23,000 already. Where's she at right now? In the corner over there. Hey, ma'am. Yes.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Please, I have the bank on the phone. Okay, let me talk to who you're talking to on the bank. I'm in danger. This Okay, is no, Chase you're not, Bank. ma'am. This is Chase Bank. Let me talk to them.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눌한 영어 발음. 순간 당황한 듯한 사기범은 이내 할머니에게 송금 버튼을 누를 것을 지시하지만 경관이 제지합니다. On the machine, ma'am. Just you click on I'm done, then I will speak to him. No, don't click I'm done. Do not click anything. No, I won't. No, she is not submitting any money to you. I'm done, ma'am. Click on I'm done. No, she is, listen to me. Finish. Listen to me. She is not clicking on anything. You listen to me. Do you really want to fight this fight with me? That's not your problem. Yes, it is my problem because what you're doing is committing a crime. 경찰 조사 결과 사기범은 할머니에게 체이스은행 보안팀이라고 속인 뒤 라이드 쉐어 차량을 보내 할머니를 체이스은행으로 이동시켜 4만 달러를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라이드 쉐어 차량으로 할머니를 주유소로 이동시킨 뒤 비트코인 ATM에 돈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이버 금융수사팀과 카운티 검찰과 협력해 사기범에게 넘어간 23,900달러를 회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사기 피해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38살의 여성은 과거에 비슷한 피싱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로
신속한 대처와 신고를 인정받아 시로부터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은행이나 기관을 사칭해 접근한 뒤 비트코인 ATM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계좌나 디지털 지갑, 비트코인 저장 금고 등은 사기범들이 거론하는 사기 수법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 정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 위원 7명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담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4개월 내에 세부 사항이 담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포함해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의안은 앞으로 여러 차례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내년 1월 시행. 보건당국이 담배나 술처럼 소셜미디어도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당국은 소셜미디어 환경에 정기적으로 경고문을 띄워 청소년과 부모들이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높아지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SNS가 이런 실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비백머시 의무총감은 SNS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 이유로 담배 관련 연구에 따른 경고문은 위험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SNS 경고문도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회도 SNS 경고 부착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더 이상 빅테크들이 청소년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거란 희망에 기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겪을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청소년들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4.8시간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13살에서 17살 청소년의 45%가 SNS로 인해 자신의 외모를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머시 총감은 경고문 부착 외에도 SNS 사용을 중학교 졸업 이후로 미루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과 극단적 선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팬데믹을 거치며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고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교생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10살에서 14살의 극단적 선택률도 2007년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 차원에서 이미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인데 지난해 10월 42개 주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청소년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SNS의 추천 알고리즘이나 좋아요 버튼, 알림, 사진 필터 등을 중독을 유도하는 대표적 기능으로 꼽았습니다.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오늘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뉴욕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오늘 새벽 1시경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팀버레이크는 무려 3번이나 하악검사를 거부한 뒤 음주운전 혐의로 롱아일랜드 세그하버에서 체포됐습니다. 팀버레이크는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후 음주 측정을 위한 하악검사를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그가 경찰에 잡혔을 때 이미 술 냄새가 진동했으며 눈은 충혈된 채 풀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팀버레이크는 경찰에 마티니 한 잔을 마시고 친구 집으로 따라가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진술 시 그는 불안정하고 말이 느린 상태였으며 경찰과의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무려 40분 동안 하악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팀버레이크 측은 체포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43세인 팀버레이크는 가수 겸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섹시백 등 여러 히트곡을 만든 대표적인 팝스타입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뉴욕시가 불법 이민자들의 노점상 증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노점상들에게는 성수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려드는 배터리파크 근처에는 과일과 모자, 뉴욕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이 즐비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공원 단속국은 뉴욕시경과 협력해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공원에서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32세 이민자와 그의 14세 딸을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불법적으로 음식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실제로 2019년 대비 작년에만 공원 내 불법 노점상 티켓 발부 건수는 30%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발부된 티켓은 총 1,602건으로 2019년에 기록한 1,249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노동허가증이 없어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망명 신청자들이 공원 곳곳에서 불법적으로 과일 및 기념품 등을 파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뉴욕시 행정부와 일부 시민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합법적으로 노점에 나서는 판매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불법적인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보호소 체류기간 30일 제한 조치에 나서며 그들을 길거리로 몰아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허가를 주지 않으면 이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임시 노동허가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빈나 기자가 전합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북한 평양 순안공항. 새벽달이 뜬 컴컴한 활주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비행기 계단을 내려왔고 기다리고 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우루스 리무진 앞에서 김 위원장에게 먼저 타라고 양보하는 듯 손짓하기도 했는데 결국 푸틴 대통령이 뒷좌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은 왼쪽에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숙소까지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자국 일정이 늦어지면서 1박 2일 일정은 당일치기로 축소되게 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오늘 9시간 이상 대화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평양 시간으로 정오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단독회담과 산책 그리고 공동문서 서명에 이어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 통신, 정보기술, 디지털 개발,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합의 초안도 승인했습니다. 경제와 군사 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관계 격상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갈라 콘서트와 김정은 위원장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하고 러시아 정교회 성당도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한 후 오늘 늦게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올 상반기 천기나 되는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남부와 중서부를 강타해 10여 년 만에 최악의 시즌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전후해 텍사스와 휴스턴,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켄터키 등의 초강력 토네이도 폭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상당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기상재해로 최소 25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폭우가 몰아쳐 텍사스에서는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자주 겪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몰아친 토네이도는 1000개로 집계됐는데 악시오스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989개의 토네이도가 강타했고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과 직후에도 지속돼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1700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친 이래 13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2011년에는 5월 말까지 1700개, 1년으로는 2300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친 바 있습니다.
올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던 시기는 2019년으로 5월 말까지 1,000개, 한 해로는 1,70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토네이도와 폭풍우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속출했고 도시 전체가 마비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의 경우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2030년까지 유럽 지역에서 온라인 전자결제 시 카드번호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토큰화 결제 방식으로 100%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화는 금융상품이나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상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마스터카드는 앞서 2014년 도입한 클릭투페이 결제 서비스를 통해 토큰화 결제 방식을 지원해왔습니다. 소비자는 미리 등록해둔 자신의 카드 정보를 통해 클릭투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마스터카드 전자상거래 결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토큰화 결제 방식을 통해 더 안전하고 빠르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마스터카드는 설명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형태의 전통적 결제 방식을 없애는 대신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손쉽게 클릭투페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